안녕하세요. 연금톡톡 연금부자 양승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연금에 대한 모든 지식 연금톡톡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연금 상담을 하다 보면 기초연금 받는 것 때문에 소득을 줄인다든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만납니다. 기초연금 산정에 들어가는 재산과 소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널리 퍼져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주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중에서 기초연금은 다른 연금과 달리 국가재원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공적연금이지만 국민연금과 달리 전액 세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에 대한 관심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 많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공식 사이트인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를 보면서 기초연금 산정에 들어가는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의 수령 조건을 공식 사이트를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면서 국내 거주를 해야 합니다. 국내 거주를 꼭 해야 되네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에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 가구에 해당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단독 가구 기준으로 213만원, 부부 가구 기준으로 340만 8천원입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월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고직원연금, 사학연금이죠. 군인연금, 별적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외되는 항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중에서 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연금 공제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애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 등을 받는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하지만 퇴직일시금이나 퇴직요정연금 부가금이나 퇴직수당, 요양급여, 재활운동비, 심리산당비, 간병급여,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 순직유족보상금 등은 해당되니까 그걸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의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직역연금, 공무원, 사립, 군인, 별정 우체국 직원연금입니다.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두 번째, 장애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배우자. 세 번째,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요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네 번째,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 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월소득 평가액 더하기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으로 평가합니다. 결국 소득 플러스 재산입니다. 여기서 월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0만원을 뺀 것에 0.7을 곱한 것에 더하기 다른 소득들, 기타 소득입니다. 자, 재산도 식을 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은 월소득 환산액은 일반 재산에서 기본재산 공제를 뺍니다. 여기서 기본재산 공제는 대도시는 1억 3,500, 중소도시는 8,500, 농어촌은 7,250만원입니다. 거기에다가 더하기로 금융재산에서 2천만원을 빼고 부채를 뺍니다. 이 전체 금액의 연소득 환산율 4%를 곱한 것을 12개월로 나눈 값이 바로 월소득 환산액인데 거기에 더하기로 P를 더합니다. 이 P값은 고급 자산인데 자동차로 따지면 4천만 원이 넘는 자동차와 회원권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좀 소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은 일용 근로소득을 포함합니다. 근로소득에서 빠지는 것은 공공일자리 소득은 빼줍니다.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자활근로, 공공근로 같은 소득이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로 110만 원이 해줍니다. 공제도 110만 원 해주고 추가로 30% 또 공제해줍니다. 나머지 소득들은 100% 다 반영을 합니다. 사업소득은 임대소득을 포함한 금액이고요. 재산소득은 이자, 배당소득과 연금소득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공적으로 지급되는 소득,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것을 얘기하고요. 무료임차소득은 6억이 넘는 자녀의 주택 같은 곳에 세를 내지 않고 살 경우에 무료임차소득으로 봅니다. 자, 무료임차소득에 대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명의의 집에 무료로 거주를 합니다. 아파트 공시지가는 10억 원입니다. 이럴 경우에 계산은 10억 원 곱하기 0.0078 나누기 12 하면 65만 원이 나옵니다. 65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아들 집에 공짜로 사는 것으로요.
자, 그러면 재산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재산의 월소득 환산평가를 보면 건축물, 즉 집 건물 같은 것은 토지의 시가 표준액, 그리고 전월세로 사고 있다면 보증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세를 살면서 나는 재산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전세 10억 원짜리 사시면 공시지가 10억 원짜리 집과 같은 계산이 됩니다. 그 외에 증여재산, 임목재산, 임목재산은 나무재산을 얘기합니다. 어업권, 양식업권 등의 면허업에 대한 권리금액, 또 증여재산도 포함이 됩니다. 그 외에 입주권이나 분양권까지도 기타 재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 외에 항공기와 선박의 금액 등이 재산에 포함되면서 이들 재산의 가액에 합해서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4%가 재산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자동차와 회원권 가격은 공제 없이 전체를 다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회원권 1000만 원짜리 가지고 있으면 월소득 1000만 원 됩니다. 기준이 213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연금과는 빠이빠이 돼버리는 겁니다. 금융재산은 2천만 원을 공제하고 4%를 재산가액으로 잡습니다. 금융재산은 첫 번째,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예금의 3개월 평균 잔액. 두 번째,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성예금의 잔액 또는 납입액. 세 번째,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등의 최종 시세가액. 네 번째, 채권, 어흠, 수표, 채무증서 등의 액면가액.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보험증권은 해약환급금 및 혹은 최근 1년 안에 지급된 보험금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금융재산입니다. 예금이 1억 있다면 1억에서 2천만 원의 기본공제를 빼고 4%를 곱하고 12를 나눌 경우 26만 6천 원이 월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자동차는 많이들 소유하고 있어서 자동차의 기초연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이 넘는다면 100% 월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비싼 차를 사시면 안 됩니다. 또 중요하게 주의할 점, 내 지분이 1% 이런 차 있잖아요. 그럼 1%만 잡히나 하시는데 1%만 있어도 전체 금액이 다 들어가니까 자녀에게 자동차 보험 때문에 명의를 빌려주시다가 낭패를 보는 일 없길 바랍니다. 자, 아래 제외되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나는 재산은 많지만 부채도 많은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또 차감해줍니다. 맨 마지막에 임대보증금은 한 채 한해서만 인정해주는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초연금은 여러 가지 소득과 재산을 다 감안해서 나오게 됩니다. 게다가 기초연금의 소득 역전 방지 제도 때문에 재산이나 소득이 조금만 많이 있어도 감액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받고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최소 금액인 33,000원을 받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도는 잘 이용해야 하니까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제 영상 중에 기초연금 감액 삼총사 영상을 시청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요즘 관심 많으신 기초연금의 소득 산정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 드렸는데요. 문의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에 대한 모든 문의사항 연금톡톡으로 문의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금에 대한 공부 연금톡톡에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